예, 오늘 제가 발표하려는 주제는 천부경과 노장 철학입니다. 천부경과 노장 철학을 세계와 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세계와 인간의 화해를 모색하려는 것입니다. 이 천부경과 노장 철학에는 세 가지 경전이 들어있습니다. 천부경, 노자, 장자입니다. 그런데 노자, 천부경, 장자는 모두 동아시아의 철학적 사유의 최고봉이자 세계 철학사의 한 획을 그은 매우 위대한 저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 경전이 하나의 공통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적 함축성을 지니고 있는 언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과 노장 장자는 사실상 시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중서라는 사람은 서한 사람인데요, 시무달고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시는 확정된 해석을 할 수 없다. 시는 어떤 경우도 고정불변한 해석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실상 천부경과 노자 장자는 함축적인 시적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지 않으면 정확하게 이 경전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시는 우리가 말로 말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에서 생겼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를 말하면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과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물론 그런 시도 있습니다만은 시의 참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주 만물의 참모습, 다시 말해서 존재의 참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예술이 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크는 우주 만물의 참모습을 드러내는데 철학보다도 시가 훨씬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 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는 헬들린의 시를 해명하면서 자기의 후기 철학을 완성해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자 장자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자 장자도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죠. 말할 수 있는 도는 늘 그러한 도가 아니고 이름할 수 있는 이름은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자는 다시 말합니다. 언자부지요 지자부르니라.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하고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말로서 어떤 사물을 고정화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천부경과 노장 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세계를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따로 있으면서도 또 하나로 있고 하나로 있으면서도 따로 있다면 또 크게 하나이면서 또 개별적인 고유의 독자성을 지닌다면 우리는 그런 우주 만물을, 존재의 참모습을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천부경과 노장 철학은 여러 선생님들께서 제가 쓴 논문을 쭉 읽어보시면 이해하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바로 시를 이해해야만이 천부경과 노장 철학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천부경은 노자 장자하고도 비교 시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은 또한 불교에서도 불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불교,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한경선 박사님께서 천부경과 하이데크를 비교해 주셨지만 서양 철학에서 동양 철학과 가장 가까운 분야가 있다면 마르틴 하이데크의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천부경, 노자, 장자, 선불교, 마르틴 하이데크는 비교 시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그럴 때 오히려 천부경이 더 오롯이 그 참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왜 천부경과 노장철학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천부경과 노장철학은 모두 고대 동아시아 철학의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양자의 관계를 탐구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몸과 마음이 편한 진정한 삶의 고향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천부경과 노장철학을 비교시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거를 발표함에 있어서 왜 천부경과 노장철학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와 동시에 앞으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나는 대로 뒤에 부분은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와 인간이라는 말,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말이 있을 때 세계와 관계라는 말은 동양 고전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서 사마천 전에 보이만서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마천이 이만이라는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 천인지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마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사마천 사기의 핵심 사상을 이렇게 주장해요. 구천인지제 통고금지변 성일가지연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하늘과 사람의 제라는 것은 사이제자죠. 국제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인데 이때는 관계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사람의 관계를 규명하고 혹은 탐구하고 혹은 궁구하고 통고금지변 옛날과 지금의 변화를 통달하여 혹은 관통하여 성일가지연이라 한 학파의 독자적인 학설 체계를 확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은 사실은 학자고 역사학인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사마천도 문사철에 다 통합한 사람이다. 문학, 철학, 역사를 동시에 통합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천인지제 오늘날로 설명하면 하늘과 사람이라는 것은 세계와 인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세계와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이 사실은 동양인문학의 핵심 과제다라는 것을 사마천은 잘 요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천의 사기의 핵심 사상은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태사공자서와 백이숙제열전인데요. 사실은 사마천의 문제의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핵심이 백이숙제열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김덕신이라는 분이 뭐 백이숙제열전만 수만 번을 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쨌든 백이숙제열전에 보면은 백이숙제가 우리나라하고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고죽국 사람인데 고죽국이 바로 고조선 당시의 제국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보면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채미가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백이숙제 열전에. 거기에 사실은 백이숙제의 고민과 동시에 사마천의 고민인데요. 그 채미가라는 거 하는 것은 미라는 게 보통 고사리라고 하는데 원래는 덜완두라고 합니다. 덜완두를 캐면서 부른 노래죠. 그 백이숙제는 서산에서 굶어 죽었습니다만은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안적귀이로요. 내가 어디로 돌아갈고? 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두 자로 줄이면 안귀입니다. 안, 어디 안자, 귀 돌아갈고. 백이숙제의 고민은 바로 내가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삶의 고향으로 어디로 돌아갈 거냐 하는 문제의식을 제기를 합니다. 거기서 백이숙제는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죠. 즉 신농시의 고대 황금 시절 시원의 고향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 시원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고향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하는 뼈저린 문제의식과 고민을 제기합니다. 바로 여기에 동아시아 철학의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시온을 고향을 찾아서 원시반본이죠. 찾아서 근본적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내자. 이것이 고민이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고대 결국 핵심은 결국은 천인지제, 세계와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동양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천인합일입니다. 세계와 인간의 전일적인 화해를 모색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동아시아 철학에서는 대체로 세계관의 측면에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제각기 독립적으로 독자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도 다른 것과 통일적 질서와 조화를 누리는 세계를 꿈꿨습니다. 그것을 저는 전일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온전한 절자에 한일 전자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따로 있으면서 하나로 또 함께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는 결국은 세계와 인간의 전일적 조화, 이것이 동아시아가 꿈꿨던 철학의 핵심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아시아 철학에서의 인간관의 측면에서 볼 때 핵심은 인간이 개별적으로 따로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동시에 하늘과 땅과 하나가 되어서 살 수 있는 바로 인일인간의 천지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인간임을, 창조적 주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아시아 철학의 이 세계와 인간의 관계를 추구하는 천인합일의 궁극적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천부경과 노장철학, 노자장자는 사실상 다 같이 전일적 세계와 전일적 인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아까 세계와 인간의 관계에서 세계와 인간의 전일적 질서라고 할 때 이것을 오늘날 현대언어로 조금 풀어 말한다면 자연, 인간, 사회가 동시에 전일적인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부경과 노장철학은 세계관에서 혹은 인간관에서 어떤 점에서 다른 건가? 방법론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천부경은 세계관의 측면에서 1과 3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와 셋의 관계죠. 하나는 우주 만물의 통일성을 뜻하고요. 셋은 천지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천지인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삼극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1과 3의 관계로 천부경이 설정을 하고 있지만 이 3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다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다라는 것은 우주 만물의 통일성이, 다양성이죠. 그러니까 각기 사물의 다양성입니다. 그러니까 1과 천부경의 세계를 해명하는데 1과 3의, 그러니까 하나와 셋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하나와 천지인, 삼극, 동양에서는 이걸 삼극이라고도 하고 삼재라고도 표현하죠. 천지인을. 그래서 삼극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우주 만물의 통일성과 우주 만물의 다양성이라는 관계, 일다 관계가 동시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천부경은 중점은 1과 3의 관계로 삼일론적 사유, 1이 셋이,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세계를 바라본다는데 중요한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노장 철학의 세계관도 우주 만물의 통일성과 다양성입니다. 다만 노장 철학은 1과 3의 관계, 그러니까 1과 3극의 관계, 삼재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의미론적으로는 포함이 됩니다만은 천부경과 비교해 볼 때는 천부경은 1과 3의 관계를 뚜렷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의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이 세계와 인간의 관계를 전일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주체다, 전일적 주체다 라고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인중천질입니다. 사람이 천지와 관통하여 뭐 천지를 깨뚫어서 천지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천지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천부경의 특성입니다. 그게 반해서 결국 노장철학은 인간이 어떤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도와 하나가 돼서, 노장철학에서의 도는 우주 만물의 통일성을 뜻하죠. 그리고 독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독자를 씁니다. 그런데 홀로 독자는 항상 도와의 통일성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말하는 개별적 따로가 아니라 전체와 하나가 된 상태에서 고유의 독자성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이제 그 천부경과 조금 구별되면서요. 노장철학은 더 핵심이 이제 중요한 게 자연의 문제죠. 자연. 모든 것이 누가 그렇게 되도록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자연의 측면을 강조합니다. 근데 사실상 환단고기도 천부경 이후 전체 세계와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자연의 개념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천부경과 노장철학이 다 같이 핵심은 결국 세계와 인간의 전일적 화해를 추구하는 데는 동일한데 방법론에서 중요한 개념상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다시 요약해서 설명하면은 천부경은 삼일적 세계관,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인 세계를 놓고 동시에 인간도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인 삼일적 인간, 즉 삼일적 세계관과 삼일적 인간관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천부경의 핵심 사상이다. 그래서 세계와 인간의 조화를 꿰뚫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노장철학은 인간이 도와 하나가 된 상태에서 우주 만물의 저절로 그러한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연적 세계,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통일성 속에서 독자성을 누리는 자연적 세계, 또 동시에 그런 자연적 세계를 그대로 순응하고 따라가는 자연적 인간관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더 핵심적으로 요약해 보면 천부경의 세계관은 삼일적 세계관이고 천부경의 인간관은 삼일적 인간관이다. 인중천지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노장철학은 자연적 세계관, 도와 물의 관계를 통해서 우주 만물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통해서 자연적 세계관을 주장하고 자연적 인간관을 주장한다. 이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오늘 이 논문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요지는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만 이제 조금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좀 넘어가 보죠.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결국 우주 만물의 근본이다라고 앞에서 우리 윤창현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결국 인간 자체가 광명이고 또한 천지 자체가 광명이기 때문에 인간이 바로 우주 광명, 천지 광명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광명을 이루면서 자기 광명을 이루면서 동시에 우주 전체를 환하게 밝히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온 세상도 밝아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환단곡에서는 하늘 광명 환과 땅의 광명 단과 인간 광명의 하늘 이야기하면서 환단한의 삼일론의 광명 사상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천부경은 사실상 핵심 사상은 뭐 홍익인간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은 문사철, 문학, 철학, 역사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인간의 고원한 고차원적인 어떤 삶의 경지를 고양시키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탐구하고 철학을 탐구하고 문학을 탐구하는 궁극적 이유는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세계가 되어 있는 방식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이 더 아주 아름다운 인간, 진선미를 발현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사실은 문제의 핵심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홍익인간의 이념을 다시 한번 조금 부연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늘이나 땅과 더불어 하나가 된 인일인간, 사람이 전체 하늘과 땅과 하나가 된 혹은 태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뒤에 가서 인일이, 천부경의 인일이 뒤에 가서는 태일의 개념으로도 쓰이고, 이건 노장철학에서도 뭐 이거는 도의 개념으로 주로 쓰입니다만은, 태일의 인간이 우주 만물과 통일적 관계를 이루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적 자유의 경지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천부경의 궁극적 이상인 홍익인간이라는 거죠. 인간 세상을 넓게 이루게 한다는 것이 결국 자기를 인일의 인간, 태일의 인간으로 만들므로써 세계 자체의 화해, 자연인간 사회의 전일적 질서와 조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궁극적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장철학도 아까 그 뭐 이야기를 세계와 인간의 문제를 설명드렸고요. 노장철학에서는 결국 그 세계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도와 물이었고, 그 도와 물이 우주 만물과 통일성을 이루는 상태를 자연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걸 전일성, 우주 만물의 전일성. 모든 개별 사물은 누가 그렇게 되도록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그러하게 생겨나고 변화하는데, 그냥 마음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와의 통일성을 전제로 통일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그 독자성을 발현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독자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전체와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노자 장자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결국 무와 자기가 고정된 자아가 따로 없어야 된다. 왜 그렇겠어요? 우주 만물과 내가 하나가 돼야만 소유유, 거무새도 걸림이나 막힘이 없이 자유롭게 소유하면서 살 수 있는 경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제가 바로 도통위일의 세계입니다. 도로서 우주 만물이 통하여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런 세상을 노장은 지일세계, 지극히 하나가 된 세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에 보면 제물론에 천지는 나와 함께 살고 만물은 나와 하나가 된다. 천지 여하 병생하고 이 만물 여하 위일, 이게 지극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노장철학은 사실은 갓난아이, 영아, 적자를 대단히 중시하고, 그런 왜 갓난아이가 어린아이를 중시하냐면 태어날 때는 나와 남의 주객 이분법적인 사용 없이고 모든 것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가 영아 혹은 적자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고요. 그런 사람을 진인, 참된 사람, 지인, 성인 뭐 등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뭐 우리가 두 번째 왜 천부경과 노장철학인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다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의 중요성. 시를 이해하지 못하면 천부경과 노장철학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시가 왜 중요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계석입니다. 원정근 박사님이 발표하신 천부경과 노장 철학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 어떤 고도의 사유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천부경과 노장 철학의 핵심 사상을 세계와 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쉽게 풀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논평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자연의 황폐와 인간성의 비폐와 그리고 사회의 붕괴와 극심해진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연 생태계의 파괴, 인간의 자기 정체성의 상실, 사회 공동체 의식의 붕괴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인류가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원정근 박사님은 인류가 오늘 모든 것을 주체와 객체로 나눠보는 이분법적 사유방식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직면한 총체적인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원정근 박사님은 세계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유방식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그 대안을 동아시아의 지성사에서 찾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지성사의 철학적 핵심 과제는 세계와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였는데요. 천인상여지제와 천이지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세계와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하나로 융합시킬 수 있느냐 하는 천인합일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이에 대한 해답을 원정근 박사님은 자연과 인간과 사회가 통일적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데서 찾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원정근 박사님은 천부경과 노장 철학의 핵심 사상을 세계와 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파하고 있는데요. 양자가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가를 객관적으로 밝히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논평자는 이해하기가 난해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든 것으로 논평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박사님은 천부경과 노장 철학의 핵심이 모두 세계와 인간의 전일적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박사님은 천부경과 노장 철학이 모두 개체의 독자성과 전체의 통일성의 관계를 하나로 융합할 수 있는 전일적 세계를 꿈꾸고 있다고 보았고, 그 전일적 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창조적 주체가 바로 인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일적이란 말은 이 논문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 개념인데요. 박사님이 말하는 전일적이란 말을 구체적으로 어떤 함의를 담고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와 인간의 전일성이 주객 이분법적 사회방식으로 이야기되는 현대 문명의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박사님은 천부경의 사회방식을 체와 용의 관계가 아니라 기존의 동아시아 철학의 사유방식에서 찾아볼 수 없는 본과 용의 관계를 해명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천부경의 본과 용의 논리가 동아시아 철학의 체와 용의 논리와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그리고 환단곡의 핵심 논리라고 볼 수 있는 삼일기체와 일삼경, 삼일기체는 셋은 하나를 그 체로 하고 일삼경은 하나는 그 삼을 그 용으로 한다는 논리겠죠. 의 논리와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박사님은 천부경에 대한 기존의 두 가지 서로 다른 해석 방식을 종합하여 해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일시무실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한문을 어디서 끝내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죠. 중요한 것은 무의 문제인데 하나는 명사로 해석하는 거하고 하나는 동사로 해석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일시무실에서 하나는 시작이나 무에서 시작한 하나이다와 하나는 시작이나 시작이 없는 하나이다 에서 볼 수 있듯이 무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해석 방식을 어떻게 하나로 융합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를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박사님은 천부경과 노장 철학이 모두 인간의 마음을
광명으로 본다는 점에서 요거는 천부경의 본신본 태양악명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광명으로 본다는 점에서 같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인간의 마음을 바라보는 양자의 관점이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의 질문으로 논평을 대신하고 천부경과 노장 철학이 담고 있는 동아시아의 사회구조에서 오래된 미래의 새 문명을 여는 초석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논평을 해주신 문계석 박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문계석 박사님과 제 의견도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한 4가지를 질문하셨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가 동서철학을 훑어보면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문제 핵심은 영원한 과제는 하나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독자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우주 만물과 더불어 하나로 조화를 누릴 수 있냐. 이건 인간의 영원한 꿈이고 동서철학의 영원한 과제입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전일성입니다. 그는 개체의 따로의 독자성과 전체의 통일적 조화, 이걸 누리자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런 측면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전일성이고, 노장에서도 그 전일성을 자연이라다, 저절로 그러하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는 대자연으로서 네이처가 아니고 노장에서도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일성을 의미합니다. 예,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는 이제 2번 문제인데요. 일시무시일과 일종무종일을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시가 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몇 번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시무시일은 2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물을 갖다가 상대적인 무, 아무도 없는 무로 볼 수도 있고, 또한 물을 절대적인 무, 그러니까 무형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는 그 양자 해석이 분명히 물을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만 일시무시일이나 일종무종일은 다 같이 우주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과정이 연속적으로 역동적으로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것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존재 근거로 통일성으로 내건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양자가 전혀 다른 해석인 듯 보이지만 사실 어떤 이런 면에서는 동일하다는 거죠. 시작도 끝도 없이, 시작 없는 시작, 끝 없는 끝으로 우주 만물이 일의 통일성에 근거해서 연속적으로 생겨나고 변화해 간다는 것을 설명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용변부동본도 이제 해석이 2가지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측면도 연관시켜서 보면 같고요. 3번째 이제 본용이 문제인데, 이것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부경의 사유에서는 최용의 개념이 나오지 않아요. 본과 용으로 설명을 해요. 용변부동본이라고 할 때 용변부동본하고 이제 이 본하고 용을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은 노자는 노자가 가지고 있는, 아까 유생업무도 문제가 생깁니다만은 우주 만물이 자기 자신에 의해서 생겨나고 변화한다, 근거가 자기한테 있다, 이것이 노자에서부터 위진 남북조 시대까지 끊임없이 철학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때 노자가 문제가 생기가 뭐냐면, 노자는 도와 만물의 관계에서 생성자와 피생성자의 관계, 즉 모자 관계로 설정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체가 돼요. 어머니가 있고 자식이 아무리 비유를 할지라도 그것은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수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위진 시대에서 왕필이라는 사람이 와서 본말, 그래서 이제 모자 관계로 설명 안 하고 근본과 지말의 관계로, 나무의 관계로 설명했어요. 이것도 물론 설명하려는 게 근본이 있고 이제 중요한 것이 있고 현상으로서 지말이 있다라고 설명하지만, 아무리 설명이라 하도 비유라 할지라도 그거를 그렇게 되면 우주 만물이 차별화되는 거죠. 근본과 지말이라는 게.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됐든 천부경에서 본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본체 채용으로 쓰일 수도 있고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어떻게 됐든 이 천부경의 본용의 사상이 이제 삼일기체, 삼일기용이라고 하는 환단고기의 채용론 사유, 적체 적용, 바로 용과 체가
체와 용이 붙어 있다. 적체적용, 호체호경의 논리로 완벽하게 그 해나가는 저는 과도기에 있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에 문제는 뭐 허정명의 문제고요. 우주광명, 천지광명과 하나가 된 인간의 광명이 바로 천지광명을 이룰 수 있는 근본이 마음에 있다라는 거고, 노장은 이제 마음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마음의 본질은 허정, 인간이 어떤 마음을 텅 비운 상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편견과 선입견이 없는 상태의 허와 정, 외물에 의해서 외적인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욕망, 탐욕이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저절로 그러하게 누가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광명이 발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자연 천광이라고 하죠. 자연의 광명을 보는데, 이제 이 조금 차이가 난다면은 천부경은 천지광명과 하나가 된 인간광명을 강조한다면 이쪽에서는 자연광명을 강조한다. 이렇게 차이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